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근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느닷없이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중진 불출마, 지도부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이런 얘기를 가지고요,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지침을 받았어, 소신껏 거침없이 일 좀 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래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김기현 대표 거짓말하지 마! 딱 쏘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분이 말이죠, 혁신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내일 인요한하고 그다음에 김기현이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는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인심 발의에 나선 이 김기현, 이 인요한 위원장, 그 김기현의 반박인데, 이 민감한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예,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불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구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예, 왜냐? 이준석이가 대구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홍준표가 처음에는 지지한다, 열성은 건질 거야,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 홍준표 본인의 아성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한번 가출한 사람 계속 또 가출하게 돼 있어. 딱 그러면서 이준석에게는 이제는 직격탄을 날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어요. 말을 바꿨다고 했어요, 홍준표. 자, 그래서 이준석의 대구 신당론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 여권을 약간은 흔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파장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민감한 시기에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현장 방문이라는 이 명목하에 내일 전격적으로 대구를 방문합니다. 사실상의 이제 한동훈 장관의 총선 행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게 법률적으로 따라서 정치적으로는요, 총선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내일 대구 방문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준석의 신당론과 관련해서는요,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죠. 이분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진보 좌파잖아요. 근데 이분도 최근에 우파로 전향을 했어요. 이준석의 신당 웃기지 마, 이거 거짓말 하는 거야. 딱 잘라서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장은 왜 이 신당론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명계 대표 주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으로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방탄정장을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왜 탈당을 안 할 거야 얘기를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민 의원이 빠지다 보니까 주도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친명계가 이 사람들이 원칙과 상식 결성한다고 해서 흔들려갖고 개딸들의 테러 행위가 없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쉽게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탈당을 앞세울 경우 개딸들의 공세가 커지고 오히려 공천을 배제하는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탈당에는 손을 긋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원칙과 상식, 오늘 출범한 요 모임과 관련된 멤버들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 도하 언론을 뒤집고 있는데, 전에 제네시스 GB80인가요? 이 대형 SUV, 이거 우주가 타고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한 10여 미터 떨어지로. 그거 제네시스의 SUV가 아니었으면은 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말이죠, 선전이 됐어요. 특히 미국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소나타가 이제 완전히 효자 등리놀이를 하고 있어요. 소나타가 말이죠, 경비행기하고 충돌했어요. 아니, 경비행기가 소나타하고 충돌했어요. 소나타는 멀쩡하지 않지만 경비행기가 많이 다쳤어요. 오히려 소나타가 경비행기를 멈춰줬어요.
별로 운전자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가벼운 뉴스인데 요 뉴스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선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대통령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 거침없이 소신껏 알아서 하라. 이게 그런 게 엄청 센 발언이에요. 자, 소신껏 하라는 말만 나와도 대단한 거잖아요.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거침없이 하라? 이중에 어마어마한 전권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요거를 관계 요로를 통해서 이게 진짜냐? 예, 요거를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윤 대통령하고 이뇨한 위원장 두 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장에게 취임한 뒤에, 혁신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신고 차원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소식껏 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발언은 과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일 것이다. 예. 뭐 딱 단정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식껏 끝까지 해달라.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달라. 라는 신호가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혁신위원장이 바로 어제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혁신위에 심의실을 떴다고 하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거 없었어. 그리고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혁신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구조도 아니야. 처음부터 중립이었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오늘 오전에요. 최고위원회 최고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한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 조기에 제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가 뭐라 하느냐. 이거야말로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혁신위가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위가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연거푸 비판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은 단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유지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총선 관련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혁신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김기현 대표 측에서도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했겠다. 당연히 이제 확인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당에서 입장문을 내니까 혁신위도 오늘 이 김경진 의원이 지금 이제 대변인격이잖아요.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김기현 대표의 지적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는데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신환 이 혁신위원이 어제 세게 얘기했어요. 조기의 제설. 근데 오늘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도 오늘 순의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언론 인터뷰와 같은 공개 일정은 일체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요. 뭐 일단 시간은 주고 있어요. 일단 시간은 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매를 맞을래?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렇게 해서 매를 들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장제원 의원의 버스 동원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 오늘 이 대통령실의 발언에 인해서 윤심 논란은 이제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당내에서도요. 혁신위가 먼저 윤심을 끌어들이면서 모든 게 꼬였다. 그리고 배후에 윤심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혁신위도 결국 윤심을 따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당정관계를 수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노력에 상당히 찬물을 껴얹었다. 예, 요렇게 비판적 시각이 비교적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이자 만나서 담판을 좀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러면은 이게 뭐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잘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야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위에 윤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윤 대통령의 윤심을 거역할 수도 없고 윤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발언과 입장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두 분이서 적절한 선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혁신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 인도수를 김기현 대표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또 혁신에 대해서도 좀 속도 조절을 주문할 가능성도 크고, 인요한 위원장도 어쨌든 간에 지금요, 이게 혁신위가요, 공천위 같기도 하고 총선 기획단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위는 단추를 잠그는 순서를 좀 뭔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앞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두 분의 만남은 지금 이 혁신위와, 그러니까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비슷한 거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속도 조절에 나설 확률이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내일 여당의 텃밭인 대구에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측에서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은요, 이 법무정책 현장 방문이라는 그런 기조 하에 지금 이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법무정책 현장 방문의 일환.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현장 똑바로 좀 잘 좀 방문해, 현장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한참 대구 신당론이 뜨고 있을 때, 그리고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왜? 대구에서 뜨지 않으면 이준석이가 어디에서 뜨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모두 이준석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총선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요, 법무정책 현장 방문의 성격이고,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이어서 대구 달성군 달성 산업단지를 찾아서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능 인력 확대를 독려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요, 최근 한 장관은 말이죠, 연일 전국 각지의 법무 현장을 찾아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왔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전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법무부는 강조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이는 대구 신당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대구 출마도 마음적으로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살신성일의 자세로, 그러죠? 사직생의 각오로 달려드는 것 같지만 오로지 자기 이익 하나만을 위해서 시종일관 뛰고 있는 게 이준석의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NBS 4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대구 지역에서 지금 DK 지역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평가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7%에서 52%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이 신당 바람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요, 더군다나 이준석이는 지금 어느 정도나 공을 들이고 있느냐, 이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삼성 라이언스 이 사자 가면을 쓰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삼성 자기가 지지한다 이거죠. 삼성 라이언스 지지한다. 이거는 결국은 삼성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대구 지역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 대구 지역에 대한 관심, 요게 내가 이 정도로 크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대구에 연구를 둔 삼성 라이언스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은 지금 대구가 광주 전남북하고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준석 신당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준석 신당 이 바람이, 이 차단이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 아닌가.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대구는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전국적으로요, 자기 지도자 순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지금 21대 13%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와 서울에서만큼은 한 장관이 서울에서는 18대 17, 대구 경북에서는 14대 9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신당, 장당과 그리고 차기 주자 한동훈 간의 이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일전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총선 전략적 의미가 강하다. 이거는요, 최근에 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공적 활동을 예상하고 준비한 모습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이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폄하,
이 세게 비판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 신당 창당하는데 대한 역풍이 부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한동훈 장관을 견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다음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번 내일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은 정치적인 상징성과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대구 지역의 여론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3배 정도 우리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56대 19.9.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지지율은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빡빡해요. 오차 범위 44.3대 42.2. 그러게 이거는요, 지금 44.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56%라도 12%나 낮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 좋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도 홍준표의 부정평가가 무려 16%나 높아요. 그리고 대구 신당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유승민,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은 47.7대 18.9, 민주당보다 살짝 높을 정도로 제법 세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간다. 예, 요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출마, 대구 출마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1%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지는 23.6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지지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요거가 앞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이 여론, 지지 여론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점도 이 한동훈 장관의 시기적인 방문. 왜냐하면 이 법무 현장, 정책 현장 방문하는 게 대구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 시기에 전국 17개 시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이미 방문했고요. 거기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내일 이준석이가 계속 공들일 때.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차단의 의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최병천 씨가 지금 이준석이가 완전히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나 마찬가지다. 늑대 소년이 돼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온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양치기하고 비슷한데 지난 2주간 거짓으로 그 이준석 신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2주간의 거짓놀이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당론이 2주간의 신당론은 이준석 새 불리기의 시즌 1이었다면 시즌 2는 이제 거짓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띄어서 자신의 신당론을 뒤엎으려고 신당론을 엎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라 말로 이완 위원장이 윤핵관의 험지를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계속 띄우는 이유는 세간의 관심을 갖다가 돌리는 데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완 위원장이 윤핵관에게 험지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준석이가 이미. 자, 그래서 이 최병천 이 부원장, 지금 이제 소장인데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이분 얘기는요. 왜 이거는 이 거짓말이냐. 신당 창당을 하려면 최소 2달 이상 걸리는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요. 5개 광역시에 1000명 이상을 충족하는 총 5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 신당 창당 여부를 12월 말에 결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내년 4월에 총선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 2주간 신당론을 띄웠다면 이번 주에는 신당에 대한 결심을 말하든 신당에 필요한 구체적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에게 사기치지 말라. 물리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웅은 이번에 총선 기획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공천은 거의 내락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나는 합류 안 해. 딱 약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천하람 웃기지 마. 나도 좀 생각할 게 많아. 나도 당협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덧붙여서 김웅 나는 그래도 당대표에 출마까지 한 사람인데 이준석 신당이 얼쩡거릴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태산명동 소유필 되어가는 느낌이다. 한두 번 곡보다는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우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다.
반윤을 기치로 신당을 만들어도 진영 논리가 굳건해진 지금 별다른 새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홍준표 시장이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 창당 10석은 건질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더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싹 바꿔버렸다. 왜 그럴까요? 아이 맹주인데, 내가 대구 맹주인데 이준석이 와서 그것도 유승민이하고 둘이 바람을 딱 일으키고 다녀? 유승민, 특히 이준석보다도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이 꼴 못 보죠. 홍준표 승질이 그거 빨리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열서 말 잘못했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준석 신당이 뜨는데, 이래서 말하자면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부정적 시각을 급격히 띄우는 그런 게 급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비명계,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이게 왼쪽이 이원호, 그 다음에 가운데 큰 분이, 이 윤영찬,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김종민 논산,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분이 조홍천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원칙에 의해서 정치를 하겠다.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팬덤 정치를 청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간은 우리가 한 달만 줄 거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강성치 당도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요, 당내 민주주의하고 도덕성, 그리고 비전 정치 회복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원칙과 그 다음에 상식의 모임을 출범시켰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핵심은요, 이 탈당 문제에 관해서는 그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돈봉투 사건과 코이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라.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와 같은 친명 간변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친박 간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개딸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수박 깨기, 테러 행위, 이제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개딸들의 행태고요. 지금 표적공천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역 비명계, 그러니까 수박이나 마찬가지죠. 예, 원외 친명계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명계를 지금 내쫓으려고 난리를 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당은 본격적으로 비명과 그 다음에 친명 사이에 일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명계들의 이러한 모임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과제로는 뭐냐? 내년 총선이 이제 비호감 총선이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도덕성 회복, 둘째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 세 번째로는 비전 정치의 회복, 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은 이 방탄정당, 돈보충정당, 코인정당이라는 불씨를 나르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방탄정당 그만하라. 그리고 이원호 의원은 싸워서 이기는 전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비전 정치로 가야 된다. 전체주의고 회의적인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이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강성 팬덤 정부와의 결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요, 저는 친문재인 친이재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느니 했는데 이번에는 매운 맛이 다르다. 같은 정치 이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닌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쾌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달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민주당이 그러면서 한 달 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상식 모임 결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죠. 당연하죠.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참 재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행기가요, 이 착륙할 때 활주로를 비상 착륙하던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가지고요, 지나가는 수동차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 차량이 마침 현대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요,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요 상황은 어디서 있었느냐? 텍사스주 지역방송에 대해서 따르면요, 지난 11일 날 오후 12시 10분경에 텍사스 맥키니 에어로 컨트리 공항에서 경비행기하고 일반 승용차 간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경비행기가 활주를 벗어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따르면요, 활주로에 진입한 경비행기는 랜딩 기어가 바닥에 닿았지만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울타리를 뚫고 도로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오는 차량이 바로 현대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행기는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은 2차 폭발은 없었고 비행기에는요, 조종사 2명, 차량에는 운전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차량 운전사만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누리꾼들은요, 현대차가 이 군용차를 납품하는 거 아니냐, 차 전면 보닛을 항공기 프로펠러가 강타했는데 불이 안 난 게 신기하다. 현대차가 비행기 조종사와 운전사를 살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버는 이번 사고에 관해서요, 차량들 간 충돌은 일어날 수 있지만 비행기하고 충돌은 매우 참 희한한 건데, 야, 이거 경미한 부상만 있다니 굉장히 기쁘다. 자, 그리고요,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피아, 더 스쿱스와 같은 이런 이 매체에서는요, 통제 불능 비행기가 현대차를 박았다. 비행기가 활주를 지나 현대차와 충돌했다. 이런 제목으로 관련 사고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뭐 이걸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현대차의 이 충돌 그 저항 능력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안에 경비행기 좌측 우측이 소나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야, 대단하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정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와, 이런데 예, 현대차 운전수만 살짝 다쳤다는 거예요. 살짝. 이거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신기하고, 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야,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가서 문을 마냥 닫았다, 본닛을 아니고, 그러면 운전사가 아무래도 다치겠죠. 정말 행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경비행기를 현대차가 막아서 스톱시킨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밖에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영신 대전고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대전고법원장 서울대 법대로 나왔고 사시 지금 27회, 연수원 17회로 그 지금 뭐 수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리에 굉장히 밝다. 이런 취지하에 지금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금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췄다. 그래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는 더없는 적임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정 후보자는 2013년도에 한병수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세평을 꼼꼼히 살펴봤고 성향 등에 따라서 자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제일 유능한 적임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청문회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